시장이 좋을 것 같으니까 빨리 다 빚내서 투자하세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또 전부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만큼 노후 준비에 그만큼 더 튼튼하게 된다는 얘기죠. 코스피 200을 예시로 들어주셨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코스피 200 말고 나스닥 100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 괜찮은지 상관없어요. 그거는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는 미국이 더 좋아. 나는 한국이 더 좋아. 선호도의 차이예요. 근데 굳이 한 군데 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틀리죠. 나는 한국이 더 좋으니까 한국 비중을 뭐 70% 할 거야. 그 다음에 S&P 500에 30% 할 거야. 그럴 수도 있고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난 일본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일본 ETF 살 수도 있고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사실은 그 각자 판단의 문제예요. 어느 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적립식으로 하지 않고 있던 주식을 지금부터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오른 상태라 평균 단가가 점점 올라갈 것 같아서 적립식으로 못하고 계시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사 모으는 게 나을지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다른 종목을 적립식으로 하는 게 나을지. 투자할 때 가장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앞으로 무조건 올라간다는 것도 알 수 없고 또 내려간다는 것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소위 얘기해서 마켓 타이밍이라는 용어를 써요. 타이밍을 맞춰서 좀 기다렸다 사야 되겠다. 아니면 뭐 미리 팔아놓고 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또 사야 되겠다.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고요. 여유자금으로 해야 되고 길게 보면은 지금 들어가느냐 나중에 들어가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잘못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은요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기간보다 내려가는 기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위험한 거는 주식시장이 막 좋을 때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경험했잖아요. 한국 주식이 막 오를 때 사람들은 기다렸다 사야지 하다가 주가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절대로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측하려고 그러죠. 시장이 좋을 것 같으니까 빨리 다 빚내서 투자하세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또 전부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 이런 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의 영역이에요. 투자가가 돼야지 도박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70 초반입니다. 초보라서 이제 주식을 하려고 은행을 갔더니 보장성과 공격형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투자회사에서 공격형 하려면 손해 감소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을지 모르겠어서 몇 년째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투자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겁이 나잖아요. 그죠? 내가 모은 돈인데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걸 두려움보다는 원금 보장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재산이 얼마냐 먼저 따져봐야 되고 그중에서 내가 몇 퍼센트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단순히 그냥 이거는 원금 보장이 안 된다고 해서 두려워하면 안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이 있다. 5억에서 내가 몇 퍼센트를 이런 변동,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막 공격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언어가 좀 우리가 한정된 언어인데 그거는 변동성이 높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동성이 높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근데 원금 보장형이라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돈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장성보다는 공격형 당연하죠. 이분은 오늘 가서 공격형에 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공격형이라는 말, 이제 그 단어 때문에 그런 건데 변동성이 높아요. 주식은 당연히 변동성이 높아요. 주식 투자할 때 원금 보장형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날씨가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죠. 근데 내가 방에서 안 나오면 안전하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늘 나 일 안 나갈래. 그럼 어떻게 돼요? 하지만 돈은 못 벌고. 돈을 못 벌죠.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 일을 하는데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게 주식인데 주식은 변동성이 있다.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변동성을 다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투자,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재산에서 몇 퍼센트까지 변동성 있는 내 투자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교육이 필요하죠. 저는 프리랜서 직장인으로 530만 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이 안 돼서 직접 보험에 넣고 있고 적금이나 투자는 ISA 서민형으로 166만 원 정도 하고 계시고요. 연금저축 펀드에 50만 원, IRP에 25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아무래도 프리랜서여서 퇴직금이 없다 보니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무리를 하는 걸까요? 청년 도약 계좌는 70만 원 정도, 주택 청약 10만 원 정도, 한 달 생활비 63만 원 정도 사용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90년생 남성 직장인입니다. 평가해 주세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무리하는 게 아닌가요?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만큼 노후 준비에 그만큼 더 튼튼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계좌를 갖고 있어서 50만 원 드느냐, 25만 원 드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안에서 뭘 샀느냐가 중요하죠.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50만 원씩 넣는데 원금 보장령이 있다든가 은행 예금처럼 그런 데 머물러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걸 아셨나 봐요. 본인이 뭘 샀는지 종목도 적어주셨거든요. 코덱스랑 미국 S&P 500 네. 이런 것들을 다 사놓으셨어요.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렇죠. 형식. 그리고 지금 아직은 굉장히 젊으신 분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투자 금액이 많을수록. 그리고 생활비를 60만 원밖에 안 쓴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그럼 더 늘려도 된다고? 당연하죠. 어쨌든 간에 투자는 많이 할수록 좋다. 그리고 젊을수록 주식 비중이 높아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주식에 대해 이제 눈이 트는 것 같아요. 제 나이 57세, 남편 나이 65세입니다. 남편이 회사를 앞으로 10년은 더 다닐 듯한데 저번 달에 연편으로 적립식 코스피 200을 샀어요. 50만 원 정도. 그리고 저는 전업주부인데도 20만 원씩 적립식으로 연편을 가입했습니다. 괜찮은 플랜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괜찮은 플랜이죠. 그리고 그 안에 또 그거 같은 얘기인데 그 안에서 원금 보장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금액이 좀 작죠. 앞으로 그런데도 이제 점점 늘려나가야 돼요. 그리고 결국 라이프 스타일이죠. 혹시 소비가 너무 과소비가 있는지 아직 시간이 이제 10년 정도 남았으니까 극대화시켜야 되죠. 노후 자금을.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만약에 안 하셨다 그러면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코스닥 100이 국내, 코덱스 200이 외국 맞나요? 라는 분도 계셨거든요. 코덱스 200은 그것도 한국이에요. 한국 200개 투자하는 펀드인데 ETF인데 그거를 관리하는 회사가 삼성자산운용이에요. 삼성자산운용의 브랜드 네임이 코덱스예요. 코스피라는 말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아닌가 외국에 투자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코덱스 200이라는 거는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ETF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0개 회사 ETF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는 건 없어요. 근데 가격은 틀리죠. 가격이 틀리니까 사람이 헷갈리는데 가격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출시된 시점이 틀려서 그래요. 똑같은 날 시작했다 그러면 똑같은 날 동시에 출발했다 그러면 다 똑같겠죠. 근데 어떤 펀드는 작년에 나왔고 어떤 펀드는 5년 전에 나왔고 그러니까 가격이 틀린 거예요. 오래될수록 좋긴 하죠. 왜냐하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두 가지 볼 게 있어요. 그 ETF는. 첫 번째 뭘까요? 규모가 큰가? 규모가 커야 돼요. 왜 규모가 커야 되냐면 거래가 쉽죠. 내가 거래 갈 때 가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죠. 거래량이 많겠죠. 규모가 크면. 그러니까 내가 사고 파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거래량이 없으면 내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개인 투자가가 규모가 작으면 내가 사고 팔 때 가격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규모가 작으면 없어질 수도. 그쵸.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어요. ETF도 상장 폐지가 돼요? 그럼요. 많이 돼요. 근데 상장 폐지되는 거는 놀라지 마세요. 또 내가 투자한 펀드가 내가 투자한 ETF가 상장 폐지됐다 그러면 일반 기업은 상장 폐지되면 내 돈이 없어지잖아요. 이건 그건 아니고 펀드를 해산하는 거예요. 왜냐면 돈은 다시 들어오고. 그렇죠. 그래서 그 상장 폐지하는 이유는 거래량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투자가들이 잘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규모가 너무 작게 되면은 강제로 상장 폐지를 해요. 그거는 이제 고객들한테 돈을 돌려줘라 이런 얘기니까 일반 기업의 상장 폐지되는 것처럼 내 돈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수수료죠. 같은 ETF라도 수수료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품이다. 그러면 요새는 챗GPT가 많잖아요. 물어보면 다 나와요. 이 펀드의 수수료가 얼마냐. 그러면 한 2천만 원 가르쳐 줄 거예요. 똑같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200에 투자하는 ETF인데 이거 두 개, 세 개 비교해봐서 제일 싼 데로 사는 게 낫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ETF 그 수수료 경쟁률이 엄청나요. 그래서
요새는 뭐가 나올까요? 수수료 공짜. 수수료가 공짜예요. 고객 유치하려고. 그러니까 경쟁이 되게 심하죠. 근데 우리는 투자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살 때 굉장히 따질 수가 있죠. 이게 뭐 매든진가 그다음에 선명한가 또 메이커가 어딘가.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물건을 살 때 따지잖아요. 근데 금융상품은 따지질 않아요.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이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래서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따질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건가? 이걸 해야 되는 건가? 특히 보험 상품에 대해서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한 보험인가? 그런 걸 따지지 못하죠. 그래서 금융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리딩방에 빠지는 이유가 금융 문명에서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 사람이 전문가 같거든요. 근데 전문가가 나쁜 사람일 경우가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와서 이 펀드 드세요. 근데 사실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모닝스타라는 회사가 있어요. 펀드가 수천 개잖아요. 근데 고객들이 왔을 때 이 펀드가 나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닝스타라는 회사는 그거를 별표를 매겨요. 5개 별이면 소비자들한테 괜찮은 펀드죠. 근데 별이 하나면 네,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도 그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펀드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디펜던스가 중립적이죠. 중립적이어야 되죠. 우리가 삼성 걸 판다든가 우리가 미래에서 걸 판다 그러면 중립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미국의 모닝스타 같이 금융교육도 하지만 그런 이 펀드가 좋은 펀드인지 나쁜 펀드인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서비스가 이런 은퇴하신 분들한테 금융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게 리드가 되면 안 되죠. 지금 너무너무 선전 많이 하잖아요. 지하철에서 선전하고 근데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게 필요해요.